네, 매주 금요일 만나는 김학주의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주식시장을 둘러싼 여러 변수들, 이벤트들 속에서 또 투자 전략의 시사점을 찾아보는 시간이죠. 우리자산운용 김학주 전무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회사들 같이 해주시고요. 궁금한 거 여쭤보시고 자동차 부품주도 저희가 앞서 많이 논의해서 이따 시간이 좀 되면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최근 기업들의 해외 비자금 관련해서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한 거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명단들이 공개가 되고 있고요. 시장에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이제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재벌에 대한 규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재벌이 그동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죄값을 치른 부분이 있다면 뭐 그것까지는 또 재론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더 이상의 어떤 이러한 문제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국의 주가가 좀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S&P 같은 경우는 PER이 한 15배 되는데 한국은 10배도 안 되고 성장성은 더 좋은데 사실 왜 이렇게 싼 것 같습니까?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대주주가 일반 주주들의 돈을 훔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주주들이 배당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네들이 돈이 필요하면 그냥 회사에서 돈을 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잘 알려진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매출 원가를 좀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 원가 계산할 때 기말재고 마이너스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 이렇게 가는데 재고를 어떻게 검사하겠습니까? 회계사들이 이제 그거를 무작위로 불시에 검문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불시에 가면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알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피해갈 방법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권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창조 경제를 외치면서 이제 이 컨텐츠를 비롯하는 아이디어 그런 산업을 막 육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얼마 전에 김치영 기자를 만났었는데 정부가 그런 아이디어 관련된 특허를 이제 공인하는 그런 기관들도 만들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신생 기업들이 더 많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그 기업들의 지배 구조를 먼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텐츠 관련해서 이제 성공한 그런 기업들이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업 지배 구조에 좀 실망을 많이 안겨주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때는 정말 딴 따라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이 신정권이 정말 이 대주주의 전횡을 근절하는 깨끗한 풍토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 아마 우리나라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될 거고 특히 우선주 같은 경우도 보통주에 대해서 40% 50%나 디스카운트 되는 그런 건 없을 것이다. 한번 좀 지켜봐야죠 어떻게 가는지. 네.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계기가 되면 증시나 우리 경제에 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예, 앞서처럼 질문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긴장감이 됩니다. 질문 좋습니다. 그리고 지목해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예. 미국은 보면 금융주들이 요즘 사실 소리 없이 좀 오르거든요. 강해서 국내에 대해서 금융주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는데 국내 금융권은 이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미국 은행들은 좀 많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그렇게 많이 사줬으니까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금융권은 지금 사실 자금이 남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구두로 배당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배당 성향 15% 넘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너희가 갖고 있는 부실은 다 내가 나중에 처리해야 될 거니까 회사에서 돈을 함부로 빼지 마라. 이런 거고 또 대출도 성장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놓을 데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M&A를 통해서 이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좀 제거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노조가 상당히 강성 노조잖아요. 그래서 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려고 해도 사실 쉽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금융권에 제가 82학번인데요. 그러니까 7, 8학번에서 82학번 사이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을 약간 좀 합리적으로 구조조정한다 그러면 노조도 이렇게 반대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개혁되는 부분은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출 성장이 이렇게 완만한 상황에서는 되게 출혈 경쟁이 쉽게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구조조정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경쟁 강도도 상당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런 쪽에 많이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주를 좀 좋게 볼 수 있는 요인은 이런 구조조정 스토리,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은행들의 부실이 굉장히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 국책은행한테 좀 넘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부분이 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조금 부정적인 요인은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하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때마다 은행들의 ROE가 뭐 한 1%포인트씩 떨어지니까 물론 이게 일시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좀 꺼림칙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결국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계속해서 이제 대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뭐 은행이나 뭐 금융권에는 사실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이 혼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박스권 트레이딩이 맞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 한 0.5에서 0.8배 사이에서 이제 그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한 0.6배 정도니까 한번 지금 정도만 하면 그래도 좀 저점 매집해볼 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근데 금융권이요. 제가 먼저 잠깐 좀 질문 드릴게요. 금융권에 이제 구조조정을 M&A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비효율을 없애는 건 참 좋은데 보면 우리 금융권은 구조조정이 이렇게 시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뭐 관주도 중심에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느낌을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주도에 의해서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 메가뱅크가 이제 그렇게 합해진다 그러면은 이 경쟁의 강도는 그만큼 좀 줄어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의 은행들을 볼 때 이렇게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도대체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 다만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컨solidation, 그러니까 이제 이 통합이 돼서 경쟁이 완화되는 그 부분만 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그때니까 한번 좀 보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그 금리 관련돼 가지고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뭐 의사록에서 나왔지만 그 부분이 추경과 발맞춰서 정책의 극대화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 뭐 일본이나 미국의 그 약세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안 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가 뭐 출구 전략 논의 나오면서 좀 올라가는 부분이고 우리 증시까지도 오늘까지도 보게 되면 최근에 국채 가격이 지금 하락을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면 대외적으로도 이런 식의 그 금리에 대한 부분이 국채 수익률 올라가고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 증시 우리나라 안에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지 않느냐라는 게 국제 선물가에서 지금 반영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인하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시고 있으십니까? 제일 정부에서 고민하는 거는 금리를 이제 인하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제 예상을 깨고 인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옌저가 워낙 강하니까요. 일본에서 이제 엔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을 막으려면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인하해서 그거를 좀 디스커리지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그렇게 지금 화끈하게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이유가 아직 그 부실이 얼마큼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망할 기업인데 금리를 인하해서 혹시 살려놓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런 살생부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함부로 무턱대고 이렇게 금리를 못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은행도 이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 이제 딱 기준이 마련이 되면 그때는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금리 정책을 쓸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우리가 사실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좀 됐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금융주 얘기 좋았고요. 사실은 조선업, 해운업도 요즘 뭐 굉장히 업황이 안 좋은 상황인데요. 부실기업 사냥꾼이라고 불리는 그 윌버로스가 해운업 경기가 좀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글쎄요,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컨테이너선이 가장 해운업에는 큰 부분인데요. 지금 세계적인 물동량 증가율이 한 2%에서 4% 정도로 줄었어요. 이게 지금 선박 공급량이 8%니까 공급 과잉이 심각한 수준이죠. 근데 내년에는 과연 물동량 증가율이 그 8% 이상으로 갈 것인가 하는 건데요. 2008년 이전, 그러니까 리만 사태 이전에는 그 물동량 증가율이 거의 10% 이상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2에서 4%로 줄은 이유는 이게 그냥 경기가 위축돼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 보호무역주의에 의해서 결국 아시아 쪽에서 물건 사가는 부분을 많이 줄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해운 경기의 그 턴어라운드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아무튼 지금 선박 가격은 지금 최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뭐 배는 사서 25년 쓰는 건데 지금 쌀 때 사자.
당장은 좀 적자가 나겠지만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맞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그 머스크나 이런 그 의류 업체들 같은 경우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박을 지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업체들이 슬슬 수주가 늘죠. 그 도크가 차니까 이게 이렇게 수주가 는 지 한 9개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그 선가가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작년 말부터 그 수주가 늘었으니까 올해 4분기부터는 아마 선가가 올라가면서 조선업이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해운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배를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업이 좋아지면, 그러니까 피크의 그 경기가 올라오면 그때 영업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사거든요. 그러니까 짧게 재미 보고 길게 터지는 뭐 그런 그 머니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해운업보다는 역시 이 조선업이 좀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일단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전력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 원자력 발전기에 좀 규격 미달된 부품이 쓰여서 지금 전력난에 좀 비상이 걸렸는데 2시에도 좀 대책을 발표를 한다고 하죠. 한국전력도 좀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스마트 그리드주는 또 강세이고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이 전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한전한테 굉장히 안 좋은 뉴스이다. 근데 맞는 얘기이죠. 왜냐하면 이 발전을 할 때 기저발전이 있고 첨도발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저발전은 원자력이라든가 수력, 석탄 뭐 이런 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항상 그거는 발전소를 끄지 않고 계속 가동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전기가 더 필요하면 그땐 첨도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라든가 석유 갖고 해요. 그러니까 비싼 원료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이 모자라면 비싼 연료의 발전이 늘어나는 거고요. 또 민자에서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전한테는 나쁜 게 맞는 거죠. 비용이 늘어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좀 안 좋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동안 한전이 주가가 많이 빠지고 실적이 나빴던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이제 연료비가 중국 때문에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부가 사실 도와줘야 되는데 모른 척했어요. 한전이 다 그 짐을 진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에너지 가격이 점점 하향 안전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담이 많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정부도 이제 그 부담을 자꾸 한전에다 지우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결국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기업들한테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한전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한번 좀 사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적어도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한국에 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나지 않는데 어떻게 전기 가격이 이렇게 싸냐. 그래서 뭐 일본의 3분의 1, 독일의 5분의 1이나 된다. 이게 진정한 한국의 경쟁력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명히 그걸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원전 이외의 대안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오히려 에너지 전략 관련된 스마트 그리드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조금 더 좀 성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스마트 그리드도 물론 뭐 중요합니다만 지금 뭐 각국 재정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걸 서둘러서 처리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이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게 재미는 있지만 지금 우리 상황에 좀 맞는 당장 해야 될 그런 이슈냐 조금 있으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약간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자산운용의 김학주 전무님 만나 뵙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우리가 기대감이 계속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기대감이 조금 낮춰졌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뭔가 좀 대규모 경기 부양과 SOG도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내실을 다지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좀 위축됐는데 중국이 경기 부양을 좀 하려는 소비를 진작하려는 모습들이 다시 좀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일부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 광저우에서요. 원래 그 자동차 판매량이 한 23만 대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너무 교통 체증이 심하니까 12만 대로 줄여라. 쿼터를 줬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시 철회했죠. 그러니까 경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선택적인 어떤 그런 부양 같은 것들은 가능합니다만 일단 중국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이 투기 자금을 통제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중국이 홍콩으로 수출하는 게 굉장히 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중에 상당 부분은 가짜죠.
물건이 제대로 나가지 않죠. 돈만 들어오는 거죠. 네. 근데 그 돈이 이제 중국은 외화 집중제이기 때문에 수출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중앙은행에 이제 달러는 예치를 해야 되고 대신 이제 로컬 커런시인 그 위안화를 주게 돼 있잖아요. 그만큼 통화량이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 그다음에 시중에서 이제 통화증권을 발행해서 그만큼 유동성을 흡수하죠. 네. 그래서 이 전문 용어로 이제 스테릴라이즈 한다고 그러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 통화량의 변화를 주지 않고 물가를 좀 안정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중국은 사실 그게 좀 쉽지 않죠. 왜냐하면 통화증권 발행하면 결국 이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안화 절상 요인이 되기 때문에 수출업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들어오는 돈을 제대로 못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다 투기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뭔가 좋은 곳에 돈을 쏴가지고 좀 부양을 하고 싶어도 이미 너무 그 돈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 투기 자금을 통제하는 데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이런 이 화학이라든가 정유, 뭐 산업재, 철강 뭐 이런 쪽이 올라오고 있지만 사실 그럴 수 있을 만큼 중국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증시 상황을 보면은 지금까지 이 미국의 양적 완화라는 것이 주로 좀 채권을 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를 좀 떨어뜨려 줬는데 워낙 가계하고 금융기관이 부실하니까 그 부실을 좀 떠나주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썼었는데 이제 가계나 금융기관이 많이 건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하자. 그러니까 좀 투자 쪽으로 돈을 쏘아서 성장을 좀 견인하자. 그렇게 기대가 들다 보니까 이제 좀 채권 쪽에서 돈이 주식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의심하고 있는 거는 과연 금리가 올라갔을 때 정말 가계나 금융기관이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가면 틀림없이 이제 주식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네. 저는 그 가계나 금융기관이 버틸 수 있는 걸 보고 그때 이제 좀 방향성을 갖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당분간은 그냥 박스권 트레이딩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얘기 좀 여쭤볼게요. 우리 김 전무님이 지금 운영하시기 전에 또 센터장 하시기 전에는 자동차 쪽을 또 담당하시는 그 유명한 섹터 애널리셨기 때문에 엔작세 때문에 뭐 직격탄을 맞았었는데 그 부분이 좀 이제 약화되면서 올라오는데 자동차 완성차 업체 그리고 부품주 이렇게 좀 나눠서 조금 설명 좀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글쎄요. 지금 뭐 그 엔저가 제동이 걸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에 나와서 왜 엔저로 인해서 이제 일본 자동차 업체가 돈을 벌어도 한국을 공격하지 못하는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완성차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을 살 때 두 가지밖에 안 보여. IT 자동차밖에 지금은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뭐 지금 뱅가드 매물도 끝나고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자동차 부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동차 부품을 오래 갖고 있어서 재미를 보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현대차가 이건 그냥 그 표준 원가를 제시를 하죠. 거기에는 생산성 향상 목표가 있거든요. 그거를 약간 과도하게 주죠. 못 따라가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결국 이제 마진이 깎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단가 인하를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생산 향상을 약간 무리하게 줘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부품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5%에 회귀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완성차 업체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가 참 잘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게 너희가 잘한 것이냐, 내 기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독립적으로 이제 그런 선행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양육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어떤 마진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올라왔을 때는 사실은 네. 회귀하는 걸 보고 약간 차익 실현을 해나가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내가 만약에 그 매니저였다면 나는 오늘 처음 빠졌을 때 다 팔았을 거예요. 네. 네. 약간 그 갑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걸 갑을 관계가 자동차 산업 내에 이제 뿌리 깊게 박혀져 있다는 그런 이런 말씀이시네. 그러니까 구조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가 그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GM이나 뭐 포드나 이런 데도 이제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네. 협상력이 생기는 거 아닌가. 네, 네. 그러니까 만도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거기가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직수출 비중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업체조차도 현대차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0~50%가 되기 때문에 현대차가 꿈쩍거리면은 그쪽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봤을 때 나머지 부품업체는 오죽하랴 뭐 이런 얘기도 좀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투자라고 하는 게 또 스타일별로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자동차 부품주에 관련해서 여쭤본 것도 그렇고 우리 양태현 대표하고도 얘기한 게 지금 예. 시장에서 뭔가 이제 새로운 좀 선수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좀 반짝반짝 올라올 수 있는 새로운 스타가 될 수 있는 이런 좀 움직임을 보여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또 올해 자동차 섹터 애널도 하셨고 지금도 보시는 김 전무님 시각도 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예, 마켓 키워드 우리 자산운용 김학주 전무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